계산해야 될 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자 내지는 부호의 표현 몇 가지를 더 알아보고 연산 순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자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질량을 아직은 모른다든지 아니면 질량을 일일이 숫자로 쓰기보다 보편적으로 m이라고 쓰자, 속도 v라고 하자, 힘을 f라고 하자, 그런 것에 몇 배, 어떤 것과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곱하기를 하자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문자 자체를 숫자를 쓰지 않고 그대로 수식에다가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자는 1, 2, 3, 4, 5, 6, 7, 8, 9, 0과 함께 별도의 숫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알고 보니 3이었다. 알고 보니 10이었다 라는 것을 나중에 대입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또는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 숫자를 지금 확정할 수 없으니까 m이라고 v라고 f라고 둔 다음에 일단 식은 써놓자, 일반적인 공식을 만들자라고 할 때 문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과 상수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문자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얻을 때, 계산할 때 쓰일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와 B를 더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건 답이 뭔가 하는 게 없습니다.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A 더하기 B가 그대로 답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A 더하기 B라는 값을 얻고 싶은데 A는 3이고 B는 2였다라 그러면은 다 써놓은 것에 이제 A 대신에 3, B 대신에 2를 교체해주고 이것으로 교체해주고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다른 걸 대입한다는 의미에서 파란색으로 써보면요. 이번에는 A가 3인데 B는 마이너스 2였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A에다가 요거 그대로 베껴야 돼요. 베껴서 쓸 때 A에다가 3을 넣었는데 플러스 부호, 연산기호도 또 따라서 넣었는데 B에다가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통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통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금은 그냥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야 라는 걸로 해서 들어갈 상황이었다면 A 더하기 B라는 값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넣어봤더니 계산을 끝내 보니까 요거는 플러스에 괄호 있네. 어떻게 하라 그랬죠? 괄호 밖에 플러스는 괄호 벗기면서 그냥 플러스 부호 없애주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 해서 1이라고 나오는구나 까지 넣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반발계수 구한다든지 상대 속도 구할 때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대 속도 구할 때 그리고 중력과 속도 G에 대해서 대입을 할 때 10m/s 제곱 대입하느냐 마이너스 10m/s 제곱 대입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대입할 상황이냐 어떤 값으로 지금은 쓸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실전 문제 푼다든지 연습 문제 풀 때 질문이 상당히 많이들 나오는데 일단은 보편적인 식이 있으면 이 식 제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써놓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A는 3인데 B가 2냐 마이너스 2냐 라는 걸 판단 결과 넣기만 하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관련해서 식을 써라 하는 것 때문에 뭐 머리에 대한 공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식으로 일단 나타내봐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나타낸 것은 그래서 방향 또는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기본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대입을 할 숫자를 무엇으로 넣느냐 특히 플러스 얼마로 넣느냐 마이너스 얼마로 넣느냐 하는 것을 그때그때 맞게 적용해서 계산만 해줄 뿐인 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또 계속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문자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넣기 전에 일단 써놓는, 수식에서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모른다고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쓰는 것이다. 이걸 이용해서 공식이라는 것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들, 공식들 만들어지겠죠. 공식도 만든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낸 문자 값에 실제로 숫자를 대입할 때도 있는데 수식 덩어리를 대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괄호를 묶어서 대입을 할 때는 괄호에 넣어서 하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을 대입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넣었지만 마이너스 2를 대입할 때는 특히 괄호를 또 묶기도 했죠. 하나만 예를 더 보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A는 4고요. B는 3제곱 더하기 4 빼기 5. 뭐 연산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A와 B 더해라 라는 것은 A와 B를 더해라 라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A에다가는 원칙적으로 괄호 열고 4 괄호 닫고 여기까지를 그대로 집어넣자 한 다음에 더하기 베껴왔습니다. B라는 걸 넣어야 돼요. B라는 것을 넣자, 자리를 마련해 두자. 여기다가 넣기를 요거 그대로 써주자. 3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5. 계산한 수식이 일단 정리가 안 됐어도 이거 9 더하기 4에 빼기 5 해가지고 8이요. 계산하지 않았어도 일단은 요거 그대로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나중에 계산하지 하고 계산을 미뤄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입할 때 괄호 안에 통째로 이렇게 B 대신에 넣을 것들 집어넣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당연히 어떤 문자에다가 다른 숫자 또는 또 다른 문자를 또 곱할 수도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데 일단 곱하기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 곱하기 A를 하는구나. 그런데 A 값이 6이었어? 그럼 3 곱하기 9는 18을 쓰면 되겠네. 라는 것들 쓸 때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숫자가 아니라 문자와 어떤 것을 곱할 때는 문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덧셈 뺄셈은 별다른 기호가 없는데 곱할 때는 이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씁니다. 3 곱하기 A 대신에 3 곱하기를 점으로 바꾸고요. A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3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A는 3점 찍고 A 써도 되고 그냥 3A 써도 이게 그 뜻이구나 하면 돼요. 숫자끼리의 곱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은 5에 점 찍고 3 하는 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우리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안 쓴다는 게 아닌데 혹시 헷갈릴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필기를 한다거나 책을 본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5 곱하기 3에서 15 구해야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5 점 찍고 3 썼더니 이거 5.3이네 라고 숫자 5.3 소수 5보다 약간 큰 5.3이네 라는 숫자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필기를 할 때라든지 제가 판서를 할 때라든지 책에서 이렇게 볼 때에도 제법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안 써요. 틀린 건 아닌데 헷갈릴까 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쓸 수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5 곱하기 3을 갖다가 3 곱하기 A는 3점 찍고 A 3A네 썼던 것처럼 점 찍고 이건 잘 안 쓰는데 틀리진 않네. 5, 3이네.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붙여 쓰는 거 이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숫자끼리에 대해서는 5, 3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53이란 얘기죠. 연산을 더 5 곱하기 3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53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문자는 3A 이렇게 써도 예를 들어서 A가 6이면 이거는 36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3A는 얼마니? 라고 그랬는데 단 A는 6이야 라고 조건을 주었을 때 3A를 풀어서 쓸 때 3, 6 이렇게 안 쓰고요. 안 쓰고 3 다시 풀어서 곱하기 6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서 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대입할 때는 나타내 준다.
자, 이렇게 쓰는 거 하나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같은 내용인데 곱으로 연결된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A, 점 찍고 B 할 때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안 써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쓸 거 A, B 쓰면 편안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A는 2이고 B는 3이다 라고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해라 라 그러면은 자, 얘기했습니다. A, B 값은 얼마냐? A, B 값을 구해라 라고 연산해봐라 라고 그랬을 때 A, B 값,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A는 2, B는 3이요. 왜 알려줬는데? 하고 이렇게 이거 찾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A, B 값은 얼마니? 그런데 A는 2, B는 3이니까 23이요. 이거 찾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A, B 값은 이라고 하는 A에 B를 곱한 계산 결과 값을 물어보는구나 해서 이 A는 2요. 곱셈 연산 살려주고 B 3 대입해서 2 곱하기 3을 6이라는 것을 찾으란 얘기구나. 이거 계산 필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는데 A에다가 곱하기 B에다가 V 한번 곱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V는 표기할 때 A, B, V 연속해서 쭈루룩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분의 B 곱하기 C 이런 거 있다. 여기도 쓸까요? 곱하기 E 이런 거 있다. 했을 때는 요거는 곱셈 연산은 일단 요 분모끼리는 AE 이렇게 쓰고 분자끼리도 BC라고 쓰면은 여기 얘네끼리 곱했고 얘네끼리 곱했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곱셈 연산 문자끼리 또는 문자와 숫자와 숫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럴 때는 둘을 이렇게 연속해서 쭉쭉 적어 놓기만 3A, AB라고만 쓰기만 해도 이것도 곱셈 연산 당연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A 곱하기 A 있습니다. A 곱하기 A는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네. 그러면 A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 데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는데 요거는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할 때에는 A의 제곱이다 라고 어떤 숫자, 문자, 값의 오른쪽 위 귀퉁이에다가 이거를 두 번 곱했어요 라는 뜻에서 2 해서 읽을 때는 A의 제곱이라고 읽을 거예요. A의 제곱값이 얼마냐라는 걸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는 3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A제곱은 얼마니? 그러면은 A제곱을 다시 A 곱하기 A구나 라는 걸로 풀어주고 그러면 A는 3, A는 3 곱하기 3을 풀란 얘기였구나 9 해주면 됩니다. 물론 A가 3이었을 때 A의 세제곱, 네제곱, 5제곱, 8제곱 구해라 같은 것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A의 세제곱이라 그러면 A 곱하기 A를 구해라.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구해라 라고 하는 뜻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풀 문제에서는 제곱 이상의 계산을 하는 것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위에 제곱 떠 있으면은 A 곱하기 A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또 칠판에 판서하고 필기하고 책을 보고 할 때도 있지만 카페에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질문을 할 때 질문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선생님 2분의 1 mv 제곱에서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때 있는데 이걸 이제 그 타이핑으로 댓글, 게시물 이런 걸로 쓰다 보면은 타이핑을 2분의 1을 써야 되고 m 써야 되고 v 제곱 요거 곱하기 숫자 문자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분수에 곱하기 m에 곱하기 v의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생략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타이핑을 할 때. 그러는데 질문 과정에서 2분의 1 요거 숫자 한자 키 찾아가지고 치읓 다음에 한자 키 찾아가지고 내려서 구하고 하면 2분의 1이라는 2분의 1이 또 타이핑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 2분의 1 맞다 그랬죠? 2분의 1, 2퍼 2 한 거 1 나누기 2라고 써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 나오는데 이거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0.5로 바꿔서 쓸 때도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타이핑도 그래도 가능하죠. 1 하고 이거 치고 2 하고
그래도 이제 괄호 이렇게 쳐주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하고 m 써주고 v 한 다음에 제곱 하고 싶은데 이것도 디귿 한자 눌러서 찾아서 디귿 아닌가? 그 치읓 찾고 해가지고 제곱 찾아주면은 요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컴퓨터로 타이핑할 때는 쓸 수 있는데 이걸 찾기가 좀 힘들 때는 특수문자에 요거 윗꺽쇠 있습니다. 윗꺽쇠에 2 해주면은 요것도 요만큼으로써 V제곱을 나타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표기할 때는 A에 꺽쇠 한 다음에 2, 숫자 2 이렇게 써주면은 아, 이거 A제곱 나타내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거. 요것도 특히 타이핑할 때 그 카페에서 질문하다 보면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뜻이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요 꺽쇠 얘기한 김에 언더바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쓰다 보면은 A1, A2, V1, V2, F1, F2, F3 이런 것들 요런 거 나타낼 텐데 이제 질문할 때 특히 나타난다 그런 거 A1, A2 이렇게 써도 R는 봅니다. R는 보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A 곱하기 1, 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나 대충 알아듣겠고요. A 언더바 1, A 언더바 2 하게 되면은 언더바 3, A 빼기 1, 빼기 2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걸 나타내고 싶었구나 라는 거 다 알아들으니까 요거 카페에서 질문하거나 하실 때는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거 쓸 때 있습니다. 자,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제곱 표시는 문자에다만 쓰는 게 아니라 숫자에도 쓸 수 있습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와 문자 간의 곱을 이렇게 둘을 연속으로 쓰기만 해도 아, 둘의 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는데 제곱 표시는 3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연산식의 전체 계산하고 제곱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자, 하나의 숫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덩어리의 제곱도 쓸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쓰는 거 가능하다. 세제곱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2분의 1제곱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거다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식이 아주 길어지진 않지만 제법 길어졌을 때 어떤 걸 우선 계산해야 되는 거냐 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제곱은 항상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괄호 계산, 괄호 안쪽에 있는 거 우선적으로 다 해소를 한 다음에 나머지 곱셈 나눗셈을 해주면서 곱셈 나눗셈 다 끝난 다음에는 덧셈 뺄셈을 해준다. 이 순서. 제곱, 괄호,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제곱은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우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생략하더라도 괄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연산 순서가 중요한데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대입과 연산 순서 예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값을 구하고 싶어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걸 얻고 싶다. 그런데 m 값은 이렇게 숫자, v 값도 별도의 숫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온 것들, 아 이걸 계산하고 싶다.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거 한번 써봅니다. 2분의 1에 m 붙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m 하는 거 어떤 숫자를 곱하라는 얘기고요. 연속돼서 V에는 제곱도 붙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곱하기 연산이 생략돼 있다. 곱하기 뭔가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m 값이 뭐냐면 3 더하기 2예요. 그래서 여기 m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 쓸 m 자리에다가 3 플러스 1을 전체를 대입할 때는 괄호로 묶어서 대입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그리고 v 값에다가 대입할 것도 역시 5라는 숫자를 그냥 넣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 전체 값이 이제 계산 가능한 숫자들만으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이 변형이 됐는데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봅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곱연산은 먼저 하라고 그러긴 했는데 제곱연산 보니까 여기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게 괄호에 묶여있는 걸 제곱하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제곱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괄호 안에 있는 걸 그래도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냥 철칙이다 라고 하기에는 괄호에 제곱이 붙어 있을 때는 제곱을 괄호한 거 일단 계산해야 또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할 때에도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5의 제곱이라는 거 5를 2번 곱한다. 5에 5를 한 번 더 곱하자는 뜻이니까 여기까지는 25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은 남아있고 곱하기 괄호가 하나 더 있네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하자. 3 더하기 2 하니까 5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는 나머지 계산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덧셈 연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데 2분의 1에 5 곱하기 25 하면은 2분의 125라고 쓰든지 62.5라고 소수 형식으로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나머지 분수를 또 나눗셈 연산을 통해서 소수로 고쳐주는 과정인데 이렇게 쓰는 것이 원하는 값 대입해서 얻은 값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뒤에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괄호로 묶어서 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 2분의 1의 m 자리에다가는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m 자리에다가 3 더하기 2를 쓰라 그랬습니다. 3 더하기 2 한 다음에 문자끼리 연결돼 있으면 이것도 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곱셈 연산기호 넣은 다음에 5 V값 5 써주고 전체 제곱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썼다 그래요. 자,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괄호를 좀 생략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잘못된 방식으로 수식을 써 놓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괄호가 없네 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 이 중에서 곱셈, 덧셈, 곱셈 요거는 5의 제곱 25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곱셈, 덧셈, 곱셈 중에는 덧셈은 잠깐 놔두고 곱셈 연산 먼저 해야지 라고 순번이 매겨집니다. 괄호가 있을 때 없을 때 괄호를 우선 계산하는 것을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잘못 나오는데 그러면 덧셈은 잠깐 놔두고요.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분수에다가 3이라는 것은 1분의 3하고 똑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에 1분의 3 곱하면 2 곱하기 1 분모에 써주고 1 곱하기 3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한다 그랬습니다. 해서 2분의 3으로 쓰고 더하기 2 곱하기 25 하는 거니까 50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계산해주면 2분의 3이 1.5이기 때문에 51.5라서 제대로 된 값과 당연히 틀리게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이게 맞다는 얘기죠. 이건 대입을 할 때 괄호를 생략하는 바람에 이게 어긋나서 계산 순서가 틀려버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 문제에서 어떤 수식을 쫙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순서대로 대입을 해서 연산하는 거냐 수식을 연산해봐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그런데 내가 세운 식에서 내가 전개를 하다가 순번을 잘못 헷갈려서 쓰게 되면은 내가 만든 식인데 답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낸 문제 내가 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 특히 공식에 대입을 할 때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참고는 하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계산법으로 알고 있을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V1, V2 문자에 오른쪽 아래 숫자에다가 그런 거 안 합니다. 3에 2 이런 건 안 해요. 그런데 문자에 오른쪽 아래 첨자로 1, 2 이런 것들 써주면은 다 그냥 A, B, C, 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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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렇게 쓰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또는 A, B, C, D, E, F 이렇게 쓰면 그 문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첨자로 구분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것이 V1, V2 V3가 될 수 있지만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런 모양을 바꾼 기호들을 등장시킨다 하면 되겠어요. 이 프라임은 원래는 여기다가 제곱, 세제곱 쓰는 건데 이게 짝대기 1제곱이 아닙니다. 프라임 찍어버리면 이거는
V1하고 관계 있는 뭔가 V1 프라임 다른 숫자기는 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각의 두 물체가 속도 V1, V2, 나중 속도 V1 프라임, V2 프라임이 됐을 때 충돌 과정에서 속도가 변하는 두 물체 사이의 반발계수 E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건 이상한 그 식 아니고요. 공식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할 때 어떻게 뭔지 판단해 보면 반발계수 E 값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워준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수치값 대입해서 값을 얻어줘야지 되는 건데 대입 한 번씩 해봅니다. 마이너스예요. 이거 그 얼룩 아닙니다. 마이너스라는 부호 써주고 분수 꼴로 씁시다 한 다음에 V1에다가 원칙적으로는 괄호 치고 2의 제곱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 밖에다가 마이너스 이 V2를 써주는데 V2도 역시 괄호를 일단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통째로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부호는 일반적인 식의 공식을 나타내는 연산기호이고 대입을 할 때 그건 마이너스 있긴 있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자체를 여기 집어넣자 라는 것이 요거 대입할 때 주의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V1 프라임 분모에 있는 거 그 위치 그대로 따라가면서 대입해 주면 됩니다. V1 프라임 요렇게 생긴 거 V1에 또 프라임 붙이는 계산하냐 그런 거 아니고요. V1 프라임이라는 덩어리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줘. 넌 뭐니?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괄호 밖에 마이너스 연산기호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다가 V2 프라임이라는 문자를 넣을 자리야 라고 하는 거 마련을 해줍니다. 괄호로 마련했어요. 그런 다음에 V2 프라임이 뭐냐? 1-2 곱하기 3 이라고 하는 거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잡하니까 다시 써주면은 하나하나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제곱 연산 먼저 해주는데 이건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요게 의미는 2 곱하기 2이니까 요거 4 앞에 붙었던 마이너스 계속 따라가고요. 4 하고요. 마이너스 3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괄호 풀어버리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있고 괄호 밖에 어떤 또 부호 연산교가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안에 있는 숫자들의 앞에 붙은 부호를 모두 교체해줘라, 바꿔줘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줘라. 플러스 3 되겠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줍니다. 별다른 연산이 없네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안의 계산들 각각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계산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렇게 돼 있네요. 괄호 안에 요거 곱으로 연결되고 요거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3 하는데 계산을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다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3 그러면은 괄호 안에만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또한 우선순위가 곱셈 연산 먼저 아무 다른 말 없어도 곱셈 연산 그냥 먼저 하는 겁니다. 2 곱하기 3은 6 해서 1에서 6을 빼라는 의미구나 라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에서 6을 뺀 숫자를 괄호 안에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분모는 그래서 4 더하기 3 그대로 일단은 써주고 위에 마이너스 1 써줍니다. 한 다음에 마이너스 5 있네요. 이거는 괄호를 풀어주면서 쓸게요. 플러스 5로 되겠네요. 연산 마무리합니다.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따라가고 분모에는 7분의 분자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5 빼기 1로 볼 수 있어서 이건 4 나와서 마이너스 7분의 4라는 값이 아무튼 얻어졌다. 부호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끝까지 끌고 가긴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숫자 대입하고 연산 순서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반발계수식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숫자 값이 이게 속도였다는 뜻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런 값들을 대입만 해주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이게 반발계수였으면은 마이너스 7분의 4는 안 나오긴 합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발계수는 0하고 1 사이의 값에 양수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숫자 조합을 잘못한 속도를 대입을 한 결과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떤 식이 아무튼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존재하는 식에 대해서 적정한 숫자 값들, 문자로 나타난 것에 대입해야 될 값들을 확정을 했다면 그런 값들을 집어넣을 때 연산 순위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 값이 나오는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보면서 연습만 하는 거였으니까 반발계수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항이라는 용어와 이항이라는 연산 방법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이건 용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항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항은 실제로 식을 연산해서 계산할 때 꼭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항이라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문자들을 한 덩어리로 항 하나 둘 셋 항이 몇 개다 이것이 특정 항이다 또 다른 항이라는 식으로 용어로서 쓰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더하기 2는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은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항이 몇 개 등장하느냐 그러면은 숫자 개수만큼 얘기하면 됩니다. 3과 2와 5 해서 3개의 항이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기는 한데 3, 2, 5라는 3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등호가 있을 경우엔 특히 항이 있다 없다와 별개로 등호가 있을 때는 그 왼쪽에 쓰여진 전체 수식을 좌변에 있는 식, 왼쪽 위치를 좌변, 등호의 오른쪽 위치는 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변의 항은 3과 2 2개, 플러스 3과 플러스 2 2개, 우변의 항은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에 나온 식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서 4-3 더하기 7은 7 더하기 5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만큼이 역시 좌변이고요. 요만큼은 우변이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4a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4a는 4 곱하기 a를 줄여서 쓴 거죠. 그러면은 4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하나의 항이다 라고 해서 항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없네요. 그러면 3이 하나의 항이고 또 7 또 하나의 항이고요. 7, 5 하는 것 해서 여기 현재 나오는 식에서는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으로 좌변에 3개, 우변에 2개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예시를 든 식에서도 좌변 있고 우변 있을 때 좌변에는 항이 몇 개 있나요? 좌변에는 이거 2분의 1 mv제곱 했을 때 이게 뭔 뜻이냐? 2분의 1이라는 분수 숫자 하나에 m도 곱하고 v라는 것도 곱하는데 v는 또 v제곱이니까 v 곱하기 v라고 또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쓴 전체 그 덩어리 전체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2분의 1은 1 나누기 2라는 연산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어차피 나눗셈 연산이기 때문에 나누기 더 곱하기 전부 다 곱셈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만큼 전체가 하나의 항이다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 좌변의 항은 1개, 우변의 항은 3v는 3 곱하기 v를 의미를 하니까 곱하기로 연결되는 요 전체 하나의 항 그리고 f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자 또 있는 거 별도의 항 해가지고 전체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거기에서 지금 좌변에는 1개, 우변에는 2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나의 항이 있을 때 이걸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기 있는 항을 저쪽으로 옮기는 좌변항을 우변으로 우변항을 좌변으로 옮기는 것을 등호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을 한다 이항을 하자 이항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풀기 쉬운 방식으로 돌려서 계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항을 할 때는 원칙이 그 항의 앞에 붙어 있는 연산기호가 됐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됐든 그 부호를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부호로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 부호로
바꾼 다음에 옮겨줘야 되겠어요. 여기 있던 숫자를 그냥 냅다 옮겨버리는 건 안 되는 거고 부호를 교체하면서 옮겨줘야 되겠다.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으로 갈 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위치로 옮겨갈 때는 부호를 바꿔준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 항은 여기까지인데 약간 다른 의미로 이 항 유사하게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항을 유사하게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 부호를 곱하기는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 부호로 바꾸면서 좌변에 있는 숫자, 문자를 우변으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 의해서는 이건 이항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막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건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3개 나와 있는데 3가지 경우에 모두 좌변, 우변 구분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항이 총 3개에다 2개, 1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같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변형을 해볼 거예요. 식의 모양이나 그 식에서의 그 의미를 참거짓을 크게 틀리게 하지 않으면서 식을 모양을 바꿔보는 것을 할 텐데 여기에서 3, 좌변에 있는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3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없이 생략돼 있으면 플러스 부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부호 있는 3 더 전체를 플러스하면 우변으로 이항할 거니까 남는 건 플러스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는 되고요. 원래 여기에 5 있었고요. 플러스 5였죠. 여기 있고 아까 여기서 넘어온 3을 써야 되는데 3 앞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면서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3 더하기 2는 5 맞습니다. 그리고 이항한 상태에서 이 식 등식을 봤더니 2는 5 빼기 3 맞죠? 전체적으로 식이 참이라면 계속 이항한 이후에도 이항을 제대로 했다면 계속 식은 참이다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항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3 더하기 2에 2를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2를 좌변에 있었던 걸 우변으로 이항해보자. 그러면 남는 것은 좌변에 3 또는 플러스 3이 있고 이항 했으니까 2란 숫자를 이항을 했으니까 등호 이제 바로 써야지 되겠고요. 다음으로 5 있었네요. 5 다음에 2가 넘어왔어. 저기 살던 2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넘어올 때는 2 앞에 붙어 있었던 플러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서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3은 또 5 빼기 맞네요. 3 더하기는 5이면서 2는 5 빼기 3 또는 3은 5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항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할 게 있나요? 이 5도 옮겨갈 수 있죠. 우변에 있었던 5도 좌변으로 이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2가 있었는데 3 더하기 2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변에 있던 5가 왔어. 우변에 있던 5가 좌변으로 왔어. 근데 얘는 앞에 플러스가 있었던 게 생략된 상태였어. 그러면은 5 앞에 플러스를 마이너스 부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5 한 게 이제 좌변으로 넘어왔고 그러면 우변에는 뭐가 남느냐? 5밖에 없었는데 넘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남겨놓지 말고 0을 써주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0이 이게 생략도 있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항한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게 3 더하기 2 빼기 5는 0이다라는 거 맞는 식으로 또 되겠습니다. 최초 식이 맞았다면 이항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 식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틀렸는지는 진리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항이 5개 나오는 식이고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그랬죠. 요 이항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4a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변으로 이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변으로 이항을 할 때 4a는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것부터 마이너스 3 플러스 7 있는 거 베껴 쓰고요. 등호 베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원래 살던 7 플러스 5 했는데 여기 없어진 여기도 플러스 4가 생략돼 있었던 겁니다. 플러스 4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a 4 곱하기 a인 4a라는 거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 식에서 a 값에 적정한 값을 넣었을 때 식이 맞다면 다음 이렇게 정리된 식도 맞습니다. 변형을 한번 해봤는데 다른 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3만 쏙 뽑아서 이항을 해도 됩니다. 양 끝에 있는 것만 이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3도 마이너스 3도 이항을 할 수 있는데 요거 빠지게 되면은 4a 플러스 7이 좌변에 남네요. 4a 플러스 7 또는 플러스 4a 플러스 7이 남겠습니다. 빠진 거 넘어갈 때는 7 더하기 5 할 때 원래 7 더하기 5에 넘어온 거는 끝에다 붙여둬도 돼요. 마이너스 3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또는 요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운데 있었던 거 왼쪽으로 붙여도 되고 가운데다 끼워 넣어도 괜찮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것들 유지만 되고 있으면은 7하고 플러스 5 사이에다가 플러스 7과 플러스 5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3이었던 것을 플러스 3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끼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그랬을 때에는 4a 플러스 7은 7 더하기 5 플러스 더하기 3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요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왜냐면은 계산을 막상 하려고 했을 때 7 더하기 5 더하기 3 또 해야 될 때보다는 7 더하기 3 하면 이게 어차피 10 되니까 10 더하기 5는 15 되면서 숫자가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바뀌는 게 있어서 이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하게 일단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건 요령인데요. 자, 좌변에 있었던 7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a 빼기 3 해놓고 플러스 7 이항한 거 끝에다 붙여야 되는데 이번엔 끼워 넣기도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을 끼워 넣은 걸로 요건 새로 들어간 마이너스 7이에요. 더하기 5는 원래 있었던 거 썼더니 이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는 것이 우변 정리를 할 때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한 거 이거 그냥 0 돼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5이다 4의 마이너스 3은 5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식이 더 간편한 식으로 간단한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변에 있던 플러스 7을 좌변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써보면 4a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7은 5라고 써서 여기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랬을 때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4a 마이너스 3은 5라고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걸 이항했느냐의 의미는 원래는 조금 달랐었다.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우변에 있는 거 좌변에 이항을 해도 괜찮고 이렇게 이항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7이 없어질 누구를 우변으로 좌변에 있는 거 우변으로 누구를 우변에 있던 거 좌변으로 이항을 했던 간에 7이 없어질 상황에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알고 있다면은 좌우변에 똑같은 숫자가 덧셈으로 할 항이 있고 덧셈으로 할 항이다. 하나는 마이너스 7, 하나는 플러스 7이면 안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7, 또 하나는 플러스 7이다 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니들끼리 그냥 지워진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양변에서 모두 7을 뺀다 해도 괜찮은데 이 항을 해서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항이 덧셈 뺄셈으로 겹쳐서 좌변 우변에 각각 있을 때에는 부호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둘을 상쇄한다 라고 해서 바로 그냥 4a-3은 5이다 라고 식을 변형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분의 1 nv제곱은 3v-f 이거 운동 에너지가 생겼는데 이건 뭔가요? 아니 그런 의미 없는 거고요. 익숙한 모양처럼 하나의 식을 만드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된다라고만 일단 알아들읍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항을 하고 싶은데 자 좌변에 항 하나 있고 우변에 항 하나 있어요. 여기 문자는 되게 많이 있고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좌변에 있는 2분의 1 nv제곱을 통째로 우변으로 이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좌변에 있는 이거 문자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빼서 하기에는 이게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항을 또 쪼개는 건 힘들고요. 전체 다 가가야 돼요. 전체 다 가버리면 좌변에는 남는 게 없네요. 그래서 0 써놓고 3v-f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2분의 1 nv제곱이 넘어왔으니까 2분의 1 nv제곱 써주고요. 넘어온 새로운 식구 써주고요. 여기에다가 앞에 플러스 보였던 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주면은 요게 좌변에 있던 항을 우변으로 이항한 결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항 연습해보면은 이번에는 우변에 있었던 f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nv제곱 혼자 살던 데에 f가 넘어와서 이제 같이 살아 좌변에 같이 살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어 있었던 f 항이 넘어왔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부호를 바꾸면서 플러스 f는 3v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계산이 더 편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식은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볼게요. 원본식을 조금만 더 계산해 보는데 여기서 뭐 3v를 이항을 한다 3v-f 전체를 이항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하나의 항의 구성 요소 중이 구성 요소였었던 2분의 1에서 이거를 2를 요걸 보면은 1 나누기 2 곱하기 mv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로 요 나머지 숫자들을 나눈다 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누기를
2항 비슷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2분의 1 mv제곱 3v-f 나왔던 식에서 2라는 숫자가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분수 표현이 좀 귀찮아. 보기에 좀 안 예뻐.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변으로 가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2항에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1 곱하기 mv 제곱 남을 건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요거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mv 제곱이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2를 곱해야 되는 걸로 나누기 2가 분모에 2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돼 있었던 거니까 2항을 할 때는 나누기 연산을 곱셈 연산으로 바꿔서 3v에 마이너스 f에 여기 뭔가 곱하기 2가 들어간 것처럼 해야 2항 연산 부호를 바꾸면서 넘어간 꼴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2라는 연산이 우변으로 넘어간 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2항을 하는 것은 원래 2항의 원래 뜻도 아니고 2항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할 때에도 제대로는 해야죠. 3v-2f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하나의 항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괄호로 묶어서 3v에서 2f를 빼는 게 아니라 3v-f 전체를 2배 하는 식으로 분모에 있던 것은 나누기 하는 숫자였었으니까 곱하기로 바꿀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곱하는 식으로 해서 이건 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곱셈의 분배 법칙에서 밖에 있는 거 곱할 때는 안쪽에다가 모두 각각 항마다 곱해준다 그럽니다. 6v-2f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이제 나름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우변으로 보내면서 여기 좌변에는 mv제곱 분모 없이 분수꼴이 아니라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서 식의 진리값을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바꾸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도 막 얘기할 때는 식 정리한다, 이항한다 라는 표현도 쓰기는 할 때가 있는데 엄밀한 표현 아니더라도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식을 보기 좋게 또는 계산하기 편안한 숫자들의 조합으로 만들도록 하는구나 라는 거 용어와 함께 주의해야 될 사항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